야, 가족끼리 내 돈이 어딨어. 며느리 돈은 시어머니 돈이야, 이년아. 시어머니는 가슴을 쾅쾅 치며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제가 7년 동안 피눈물 흘려가며 모은 돈으로 도박빚 5천만 원을 갚아줬더니 돌아온 건 제 이름으로 몰래 받은 1억짜리 대출 독촉장이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 편에 서서 제 어깨를 밀치며 한마디 더 내뱉었습니다. 한 번만 더 지랄하면 가만 안 둬. 그날 저는 집을 나오며 다짐했습니다. 두 사람 다 반드시 감방에 넣어주겠다고. 그리고 수갑찬 남편 얼굴에 이혼 소장을 집어 던진 날 교도소 유리 칸막이 너머로 이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콩밥은 공짜니까 맘껏 드세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수진이 은행 창구 앞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무릎을 꽉 쥐고 있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 한 장을 내밀며 입을 엽니다. 이수진 고객님, 주택 청약 통장 깬 거랑 적금 중간에 해지하신 거 전부 처리 끝났습니다. 다 합쳐서 5,240만 원. 전부 현금으로 가져가시는 거 맞으시죠?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대답합니다. 네, 전부 5만 원짜리로 꽉 채워서 현금으로 주세요. 창구 직원이 다발로 묶인 현금을 봉투에 넣어 건넵니다. 수진이 그 봉투를 가슴에 꼭 안고 은행을 나서며 입술을 질끈 깨뭅니다. 7년 동안 한 푼 한 푼 모아 넣었던 통장이 단 10분 만에 텅 비었습니다. 사채업자 사무실의 철문이 열리고 수진이 현금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습니다. 건너편에 앉은 사내가 돈다발을 세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5천만 원 딱 맞네. 시어머니 김순자 빚은 이걸로 깔끔하게 털어버린 거야. 며느리가 아주 효부네, 효부야. 사내가 영수증 한 장을 수진 앞으로 밀어줍니다. 수진이 영수증을 받아들고 자리에서 일어서며 나직이 중얼거립니다. 끝났다. 우리 어머님 그 징글징글한 도박빚. 이제 진짜 끝이야. 다시는 이런 무서운 곳 올 일 없을 거야. 수진이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신발을 벗으려다 우편함에 꽂혀 있는 하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수진이 봉투를 뜯는 손이 멈춥니다. 봉투 안에는 제1은행 로고가 찍힌 대출 이자 납입 독촉장이 들어 있습니다. 제1은행? 대출 이자 독촉장? 이수진 이름으로 신용대출 1억 원 이자가 밀렸다고? 수진이 독촉장을 들고 있는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립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1억이라니. 난 은행에서 돈을 빌린 적이 없는데. 수진이 독촉장을 움켜쥔 채 현관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제1은행 상담 창구에 수진이 독촉장을 탁 내려놓습니다. 저기요. 저 이 돈 빌린 적 없어요. 1억이라뇨? 제가 대출받은 적이 없는데 왜 이런 독촉장이 집으로 날아와요? 빨리 확인 좀 해주세요. 은행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고객님 진정하시고요. 여기 보니까 석 달 전에 고객님 이름으로 핸드폰 대출 1억 원이 나갔습니다. 신분증 복사본이랑 인감도장 서류, 핸드폰 본인 확인까지 전부 다 정상적으로 통과된 대출인데요. 수진이 창구 유리를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정상이라뇨? 나는 그런 거 신청한 적이 평생 단 한 번도 없다고요. 누가 내 이름으로 가짜로 받은 거라고요. 은행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내부 전화를 걸고 잠시 뒤 보안팀 직원이 나와 수진을 별도의 상담실로 안내합니다. 보안팀 직원이 노트북 화면을 수진 쪽으로 돌리며 말합니다. 고객님, 저희가 인터넷 접속 기록을 다 확인해 봤는데요. 대출받을 때 인터넷 접속한 위치가 고객님 집 와이파이로 나옵니다.
그리고 본인 확인 문자 받은 번호도 지금 고객님이 쓰시는 그 핸드폰 번호가 맞고요. 수진이 화면을 들여다보다 눈이 커집니다. 잠깐만요, 이 시간요. 대출받았다는 이 날짜랑 시간, 저 이 시간에 회사에서 밤새워 일하고 있었어요. 집에 없었다고요. 보안팀 직원이 고개를 갸웃하며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러면 고객님 신분증하고 도장을 가지고 있는 다른 누군가가 고객님 집안에서 핸드폰으로 몰래 대출을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집니다. 수진이 의자 등받이를 두 손으로 움켜쥐며 중얼거립니다. 우리 집에서 내 신분증을 꺼낼 수 있는 사람은 내 남편 민환이하고 시어머니 둘뿐인데. 수진이 상담실을 나서며 핸드폰을 꺼내 들지만 전화를 걸지 않고 주먹을 불끈 줍니다. 수진이 택시를 잡아타며 기사에게 말합니다. 기사님, 삼성동 우리 아파트로 가주세요. 제발 최대한 빨리 좀 밟아주세요. 아파트 현관문이 열리고 수진이 곧장 민환의 서재로 들어갑니다. 책상 서랍을 하나씩 뒤지던 수진의 손이 책꽂이 뒤에 숨겨진 작은 금고에 닿습니다. 수진이 민환의 생년월일 6자리를 눌러 금고를 엽니다. 금고 안쪽 깊숙한 곳에서 투명 파일 하나가 나옵니다. 수진이 파일을 열자 자신의 얼굴 사진이 붙어 있지만 주민등록번호가 미세하게 다른 위조 신분증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아래에는 수진의 도장과 인감증명서 사본, 그리고 민환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수첩 한 권이 놓여 있습니다. 수진이 수첩을 펼칩니다. 첫 장에 또박또박 적혀 있습니다. 마누라 이수진 이름으로 대출 1억 원 받음. 어머니 도박판 미천 7천만 원 중. 내 술값 3천만 원. 수진의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리도록 수첩을 쥐어짭니다. 수진이 이를 악물고 수첩의 다음 장을 넘깁니다. 장마다 날짜별로 돈이 빠져나간 내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천만 원은 순자의 새로운 도박판에 수차례 나뉘어 입금된 흔적이 남아 있고 3천만 원은 유흥주점과 호텔 결제 내역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수진이 위조 신분증과 수첩을 가방에 쑤셔 넣고 서재 문을 박차며 거실로 나옵니다. 마침 현관문이 열리며 민환이 순자의 팔을 부축하고 들어섭니다. 순자가 수진을 보더니 씩 웃으며 가방을 소파에 던집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오늘따라 웬일로 일찍 들어왔네? 밥은 안 차리고 거기 서서 멍하니 뭐해? 수진이 가방에서 위조 신분증과 수첩을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탁 내던집니다. 어머니, 그리고 당신, 저기 책상 위에 있는 이 물건들 도대체 뭡니까? 바른 대로 말해봐요. 민환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습니다. 순자가 테이블 위에 위조 신분증을 슬쩍 내려다보더니 콧방귀를 낍니다. 흥? 이깟 것 가지고 뭘 그리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 야, 가족끼리 내 돈이 어디 있어? 다 같이 쓰는 거지. 수진이 수첩을 펼쳐 순자의 코앞에 들이밉니다. 이게 가족이 할 짓이에요. 어머님 사채 빚 5천만 원 갚아주려고 내 피 같은 청약 통장 깬 게 바로 오늘 아침이에요. 그런데 내 몰래 내 이름으로 1억을 훔쳐서 대출을 받아? 그걸 또 도박판에 다 쏟아부어. 순자가 수첩을 손등으로 탁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늘 같은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야 이년아, 며느리 재산은 시어머니 거야. 시집 왔으면 내 돈도 다 내 돈이라고. 순자가 소파 쿠션을 집어들어 수진에게 내던지며 얼굴을 벌겋게 물들입니다. 내가 내 시어머니야, 시어머니. 위저르니 며느리 돈 좀 가져다 쓴 게 뭐가 어때서 난리야. 네가 우리 집구석 들어와서 밥 먹고 돈 버는 게 다 내 아들 덕인 줄 알아. 수진이 날아오는 쿠션을 팔로 막아내며
민환을 돌아봅니다. 당신은 입겜했어? 마누라 신분증 훔쳐다 도장까지 가짜로 파서 대출을 받아? 어머님 도박 미천 대준 것도 모자라서 당신은 3천만 원을 룸살롱 여자들한테 다 갖다 바쳤더라. 당신이 인간이야. 민환이 넥타이를 풀며 한쪽 입꼬리를 올립니다. 아, 시끄러워 죽겠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부부 사이에 마누라 이름으로 돈 좀 빌릴 수도 있는 거지. 동네 창피하게 소리 지르지 말고 입 닥쳐. 수진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소리칩니다. 입 닥쳐? 내 적금 통장 다 털어간 것도 모자라서 내 앞으로 빚 1억을 만들어 놓고 조용히 하라고. 내 인생을 깡통으로 만들어 놓고. 민환이 성큼 다가와 수진의 어깨를 거칠게 밀칩니다. 수진이 뒤로 비틀거리며 벽에 등을 부딪힙니다. 민환이 수진의 얼굴에 손가락을 들이대며 이를 드러냅니다. 이 여자가 진짜 돌았나? 너 한 번만 더 어머니 앞에서 눈가 뒤집고 지랄하면 그때는 진짜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황마. 순자가 부엌에서 행주를 집어들고 나오며 수진을 향해 내두릅니다. 아이고 꼴 보기 싫어. 내 깎게 뭔데 내 귀한 아들한테 소리를 빽빽 질러.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짐 싸서 이 집에서 꺼져버려. 수진이 벽에 기댄 채 부르르 떨리는 왼손을 코트 주머니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주머니 안에서 수진의 엄지가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누릅니다. 어머님 지금 하신 말씀 다시 한번 똑똑히 해보세요. 제 이름으로 몰래 대출받아간 거 며느리 재산은 다 시어머니 거라고 하셨죠? 순자가 가슴을 쾅쾅 치며 외칩니다. 그래. 며느리 돈은 다 시어머니 돈이야. 내가 썼다 왜? 네가 시어머니를 경찰에 신고라도 할 테냐? 할 테면 해봐 이년아. 민환이 수진의 팔을 잡아 현관 쪽으로 끌며 소리를 지릅니다. 너 진짜 미쳤어? 재수없게 어디서 눈을 부라려. 당장 이 집에서 안 나가? 당장 꺼져. 수진이 민환의 손을 뿌리치고 신발장 위에 가방을 낚아챕니다. 수진이 현관문을 열며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나직이 말합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그래 나갈게. 대신 두 사람 똑똑히 기억해. 오늘 내 돈 훔치고 나한테 한 짓, 그리고 방금 내뱉은 그 더러운 말들 내가 피눈물 나게 다 갚아줄 테니까. 현관문이 쾅 닫힙니다. 복도에 선 수진이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이 저장된 것을 확인하고 화면을 꾹 누릅니다. 수진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코트 소매로 눈가를 훔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수진이 안으로 들어서며 위조 신분증과 수첩이 든 가방끈을 어깨에 단단히 겁니다. 아파트 로비를 빠져나온 수진이 밤거리를 걸으며 핸드폰 화면 속 녹음 파일의 재생 시간을 확인합니다. 14분 23초. 수진이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허리를 곧게 펴며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찜질방 한쪽 구석에서 수진이 무릎을 세운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옆에 놓인 가방 안에는 위조 신분증과 민환의 수첩, 그리고 녹음 파일이 담긴 핸드폰이 들어 있습니다. 새벽빛이 찜질방 창문 사이로 비집고 들어올 때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세면대 거울 앞에 섭니다. 거울 속 수진의 눈이 충혈되어 벌겋게 물들어 있습니다. 수진이 찬물로 얼굴을 씻고 가방을 어깨에 매며 찜질방을 나섭니다. 관할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안 수진이 담당 형사의 책상 앞 의자에 앉습니다. 수진이 가방에서 위조 신분증과 수첩을 꺼내 책상 위에 나란히 올려놓으며 말합니다. 남편하고 시어머니가 제 신분증을 위조해서 제 이름으로 1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신고하러 왔어요. 담당 형사가 서류들을 훑어보더니 안경을 올렸으며 입을 엽니다. 이수진 씨. 증거는 확실해 보이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수진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묻습니다. 문제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건데요? 형사가 볼펜을 돌리며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남편이랑 시어머니 둘 다 가족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쉽지 않아요. 가족 사이의 재산 범죄는 법에서 좀 봐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수진이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봐준다고요? 제 이름을 도용해서 1억을 빼간 건데 그걸 봐준다는 게 말이 돼요? 형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손바닥을 펼쳐 보입니다. 저도 안타깝지만 고소장을 접수해도 윗선에서 반려할 가능성이 높아요. 민사로 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수진이 책상을 두 손으로 짚고 일어서며 형사를 내려다봅니다. 저는 전 재산을 다 털렸어요. 민사 소송할 돈이 어디 있겠어요. 제발 접수만이라도 해주세요. 형사가 한숨을 내쉬며 고소장 양식을 수진 쪽으로 밀어줍니다. 일단 쓰시긴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지만 형사는 접수 도장을 찍지 않은 채 서랍에 넣어버립니다. 수진이 경찰서 현관을 나서며 핸드폰을 꺼내 민환에게 전화를 겁니다. 신호음이 4번 울린 뒤 민환이 전화를 받습니다. 배경에서 새소리와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뭐야? 수진이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경찰서 다녀왔어.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야. 대출금 갚아. 안 그러면 끝까지 간다. 민환이 코웃음을 치며 대답합니다. 경찰서? 갔다 왔으면 뭐가 달라졌어. 부부 사이 일은 경찰도 손 못 대. 네가 뭘 해도 안 돼. 수진이 핸드폰을 귀에서 떼며 소리칩니다. 박민환, 전화는 이미 끊겨 있습니다. 수진이 핸드폰을 쥔 손을 천천히 내리며 경찰서 계단에 주저앉습니다. 일주일 뒤 수진의 오피스텔 우편함에 은행 로고가 찍힌 등기우편이 꽂혀 있습니다. 수진이 봉투를 뜯자 빨간 글씨가 눈에 들어옵니다. 대출금 1억 원 상환 최고 통지. 기한 내 미상환 시 재산 압류 등 법적 조치에 착수합니다. 수진이 통지서를 든 채 소파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수진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숙입니다. 그 다음 날 오후 수진이 근무하는 회사 로비에 검은 점퍼를 입은 사내 셋이 들이닥칩니다. 사내 중 키가 제일 큰 자가 안내 데스크를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고함을 지릅니다. 이수진이 여기서 일하지. 김순자한테 받을 돈이 있어. 이수진 당장 내려보내. 안내 데스크 직원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뒷걸음질 칩니다. 사내들이 안내 데스크를 밀치고 사무실 쪽으로 올라갑니다.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고 사내들이 들어서자 직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키 큰 사내가 수진의 자리를 찾아내 책상 위의 모니터를 바닥에 쓸어버리며 소리칩니다. 김순자 며느리 맞지? 시어머니가 우리한테 빌려간 돈 네가 갚아. 수진이 의자에서 일어나며 두 팔로 책상을 막아섭니다. 저는 시어머니 빚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또 다른 사내가 수진의 팔을 잡아 끌며 사무실 한가운데로 데리고 나옵니다. 상관없긴. 시어머니가 도망갔으니까 며느리가 갚는 거야. 여기다 지장 찍어. 사내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펼쳐 수진 앞에 들이밉니다. 종이에는 김순자의 남은 채무를 이수진이 대신 상환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키 큰 사내가 수진의 어깨를 눌러 바닥에 무릎 꿇리며 으름장을 놓습니다. 순순히 찍어. 안 그러면 여기서 매일 이 꼴 보게 될 줄 알아. 수진이 이를 악물고 고개를 젓습니다. 안 찍어요. 저는 그 빚이랑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사내가 수진의 손목을 비틀어 종이 위로 끌어당기려는 순간 사무실 뒤쪽에서 누군가 외칩니다.
경찰 불렀어요. 손 놔요, 당장. 사이렌 소리가 건물 밖에서 울려 퍼집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사내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비상구 쪽으로 밀려나갑니다. 사내들이 끌려나간 사무실 안은 엎어진 책상과 깨진 모니터, 흩어진 서리로 엉망진창입니다. 소란이 가라앉은 뒤 수진이 상사의 사무실로 불려갑니다. 상사가 팔짱을 끼고 책상에 기대서며 수진을 내려다봅니다. 이 과장, 오늘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회사 로비에서 저런 난리가 벌어지면 곤란해.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일이 회사까지 번져서. 상사가 손을 들어 수진의 말을 끊습니다. 사정은 알겠는데 일단 오늘부터 무기한 대기 발령이야. 정리될 때까지 출근하지 마. 수진이 입술을 꽉 깨물며 사무실을 나옵니다. 복도에서 동료들이 수진을 피해 고개를 돌리고 수진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개인 물건을 종이 상자에 담습니다. 오피스텔 현관문이 열리고 수진이 종이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신발장 위에 쌓여있는 공과금 고지서 다발이 눈에 들어옵니다. 수진이 고지서를 한 장씩 펼칩니다. 전기세 연체, 가스비 연체, 관리비 연체. 수진이 핸드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엽니다. 통장 잔고 32,000원. 수진이 핸드폰을 소파 위에 내던지고 두 손으로 머리카락을 쥐어뜯습니다.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립니다. 카드 결제 알림입니다. 박민아님 가족카드 결제. 강원도 속초 시뷰 펜션 레스토랑. 28만 원. 수진이 핸드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응시합니다. 3초 뒤 또 한 건의 알림이 뜹니다. 박민아님 가족카드 결제. 속초 프리미엄 와인바. 15만 원. 수진의 눈에 핏줄이 섭니다. 수진이 결제 내역 화면을 하나하나 캡처합니다. 수진이 캡처한 화면들을 넘겨보며 왼쪽 팔목을 내려다봅니다. 사채업자에게 손목을 비틀렸던 자리에 시퍼런 멍이 번져 있습니다. 수진이 멍든 팔목을 오른손으로 감싸 쥐며 고개를 천천히 듭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지만 입꼬리가 가늘게 말려 올라갑니다. 수진이 핸드폰 메모장을 열고 엄지손가락으로 한 글자씩 또박또박 적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는다. 반드시. 수진이 메모장을 닫고 핸드폰을 가슴에 꼭 안은 채 오피스텔 창밖의 어둠을 바라봅니다. 민환이 종적을 감춘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오후 수진의 오피스텔 초인종이 울립니다. 수진이 인터폰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화면 속에는 빨간 립스틱을 진하게 바른 20대 여자가 명품 가방을 팔에 걸치고 서 있습니다. 수진이 인터폰 버튼을 누르며 묻습니다. 누구세요? 여자가 카메라를 올려다보며 입꼬리를 올립니다. 이수진 씨 맞죠? 잠깐 얘기 좀 해요. 열어줘요. 수진이 현관문을 엽니다. 여자가 구두굽을 또각거리며 안으로 들어서더니 거실을 둘러보고는 소파에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난 최유리. 민환이 여자친구. 수진이 현관문을 잡은 손이 멈춥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유리가 가방에서 투명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탁 올려놓으며 다리를 꼽니다. 여자친구라니까. 아, 이건 우리 아기 초음파 사진. 예쁘죠? 수진이 테이블 위에 초음파 사진을 내려다봅니다. 사진 한쪽 구석에 산부인과 이름과 날짜가 찍혀 있습니다. 수진의 손끝이 파르르 떨립니다. 유리가 투명 파일에서 종이 한 장을 더 꺼냅니다. 이것도 볼래요? 민환이가 나한테 사준 거 목록이야. 수진이 종이를 받아듭니다. 카드 결제 내역서입니다. 명품 가방 350만 원, 오피스텔 보증금 2천만 원, 백화점 쇼핑 400만 원. 결제 카드 이름 옆에 이수진이라는 글자가 찍혀 있습니다.
수진이 결제 내역서를 쥔 손을 부르르 떨며 유리를 올려다봅니다. 이게 다 내 이름으로 받은 대출금이잖아요. 유리가 손톱을 들여다보며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글쎄, 그건 나한테 왜 따져요. 민환이가 자기 돈이라고 했는데. 아무튼 할 말은 하나야. 유리가 소파에서 일어서며 수진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봅니다. 깨끗하게 이혼하고 나가요. 위자료나 좀 챙겨서. 민환이는 이제 내 사람이니까. 수진이 주먹을 불끈 쥐며 한 발짝 다가섭니다. 지금 내 앞에서 내 남편 돈으로 산 가방 들고 와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유리가 어깨를 으쓱하며 가방을 집어듭니다. 남편이긴 해요. 아직도 좀 불쌍하다. 유리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을 흔듭니다. 빨리 정리해요. 나도 바쁜 사람이거든. 현관문이 닫힙니다. 수진이 테이블 앞에 선 채 초음파 사진과 결제 내역서를 번갈아 내려다봅니다. 수진의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리기 시작합니다. 숨을 들이쉬려 하지만 공기가 목에서 막힙니다. 수진이 가슴을 움켜쥐고 무릎을 꿇더니 거실 바닥에 그대로 쓰러집니다. 테이블 위에 초음파 사진이 바람에 밀려 수진의 얼굴 옆으로 떨어집니다. 응급실 흰 천장이 보입니다. 수진이 눈을 뜨자 코에 산소줄이 꽂혀 있고 왼팔에는 주사 바늘이 박혀 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들고 침대 옆에 서서 입을 엽니다. 이수진 씨 쓰러진 채로 119에 신고가 들어왔어요. 밥은 제대로 드시고 다니셨어요? 수진이 천장을 바라보며 가까스로 대답합니다. 며칠째 못 먹었어요. 의사가 차트에 펜을 굴리며 고개를 젓습니다. 영양 상태가 바닥이에요. 거기다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져 있어서 몸이 버틸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수진이 고개를 돌려 침대 옆 사물함 위에 놓인 가방을 봅니다. 구급대원이 챙겨온 가방 안에 초음파 사진과 결제 내역서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수진이 주사 바늘이 꽂힌 손으로 가방 지퍼를 더듬어 엽니다. 수진이 침대 위에서 핸드폰을 꺼내 회사 인사팀 번호를 누릅니다. 네, 이수진입니다. 사직서 제출하려고요. 네, 퇴직금 정산 빨리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끄는 수진이 핸드폰을 이불 위에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봅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귀 옆으로 흘러내립니다. 수진이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며 눈을 감습니다. 퇴원한 수진이 오피스텔 거실 바닥에 앉아 서류들을 펼쳐놓습니다. 유리가 남기고 간 초음파 사진, 카드 결제 내역서, 위조 신분증, 민원의 수첩, 녹음 파일이 저장된 핸드폰. 수진이 문구점에서 사온 파란색 서류철을 열고 증거물을 하나씩 순서대로 끼워 넣습니다. 서류철 표지에 검은 펜으로 증거라고 2글자를 적습니다. 수진이 노트북을 열고 검색창에 글자를 칩니다. 가족 사기 전문 변호사. 검색 결과를 한 페이지씩 넘기던 수진의 손이 멈춥니다. 화면에 뉴스 기사 하나가 떠 있습니다. 가족에게 사기당해 파산 위기, 이를 악물고 변호사가 된 강도윤 인터뷰. 수진이 기사를 클릭해 읽어 내려갑니다. 기사 속 사진에는 날카로운 눈매의 남자가 법복을 입고 서 있습니다. 기사 마지막 줄에 서초동 법률사무소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수진이 주소를 핸드폰 메모장에 복사하고 노트북을 닫습니다. 서초동 법률사무소 문을 열고 수진이 들어섭니다. 접수대 너머로 양복 차림의 남자가 서류를 정리하다 고개를 듭니다. 수진이 파란색 서류철을 가슴에 안고 접수대 앞에 섭니다. 강도윤 변호사님 만나러 왔습니다. 예약은 없는데 꼭 만나야 합니다. 접수 직원이 잠시 안쪽으로 들어갔다 나오더니 수진을 상담실로 안내합니다. 상담실 책상 뒤에 앉아 있는 도윤이 수진을 올려다봅니다.
기사 속 사진보다 얼굴이 마르고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지만 눈빛만은 기사 속 그대로 날카롭습니다.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수진이 의자에 앉으며 서류철을 책상 위에 내려놓습니다. 남편하고 시어머니가 제 신분증을 위조해서 1억을 대출받았어요. 경찰에 갔더니 가족이라 처벌이 어렵다고 했고 은행에서는 돈을 갚으라고 압박해 오고 있어요. 직장도 잘렸어요. 수진이 서류철을 열어 증거물들을 하나씩 꺼내 책상 위에 펼칩니다. 이건 위조된 제 신분증이고 이건 남편이 쓴 자금 내역 수첩이에요. 여기 녹음 파일도 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돈은 내 돈이라고 소리 지르는 거. 도윤이 위조 신분증을 집어들고 돋보기를 대며 살핍니다.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기는 도윤의 눈빛이 점점 좁아집니다. 도윤이 수첩을 내려놓고 수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엽니다. 경찰이 가족 간 범죄라서 어렵다고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수진이 몸을 앞으로 기울입니다. 뭔데요? 도윤이 위조 신분증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말합니다. 가족 사이의 사기는 봐줄 수 있어도 남의 신분증을 위조한 건 별개의 범죄입니다. 문서를 위조하고 그걸 써먹은 건 가족이든 아니든 처벌을 피할 수 없어요. 수진의 눈이 커집니다. 그러면 고소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볼펜을 집어듭니다.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이 증거면 이깁니다. 신분증 위조, 거기다 그 위조 문서를 은행에 제출해서 대출까지 받았으니까 승산이 충분합니다. 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수진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입니다. 변호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임료가 넉넉하지 않아요. 퇴직금이 전부인데. 도윤이 볼펜을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말합니다. 수임료는 분할로 하면 됩니다. 그것보다 먼저 급한 게 있어요. 도윤이 은행 압류 예고장을 집어들며 이어갑니다. 이 대출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이수진 씨가 받은 대출이 아니라 누군가 이름을 도용해서 받은 거니까 법원에 이 빚은 내 빚이 아니라는 소송을 걸겠습니다. 이게 먼저 들어가야 은행 압박을 막을 수 있어요. 수진이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봅니다. 수진의 눈가에 맺혀있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꼭 부탁드립니다. 도윤이 서류철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윤의 법률사무소 상담실에 수진이 앉아 있습니다. 도윤이 책상 위에 펼쳐놓은 종이 위에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며 말합니다. 이수진 씨, 남편의 내연녀 이름이 최율이라고 했죠. 수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제 오피스텔에 찾아와서 초음파 사진까지 들이밀었어요. 도윤이 볼펜 끝으로 종이를 톡톡 치며 이어갑니다. 수진 씨 명의로 대출받은 돈이 최유리의 오피스텔 보증금으로 들어갔다면 그건 쉽게 말해서 훔친 돈으로 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에 그 돈 돌려놓으라고 청구하면 유리 쪽 재산을 묶어버릴 수 있어요. 수진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묻습니다. 재산을 묶는다는 게 유리가 그 돈을 못 쓰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습니다. 보증금이든 통장이든 꼼짝 못하게 얼려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하려면 돈이 실제로 유리한테 흘러갔다는 흐름을 잡아야 해요. 도윤이 의자에서 일어나 화이트보드에 화살표를 그립니다. 대출금 1억에서 7천이 시어머니 도박 자금, 3천이 남편 유흥비. 이 3천 중에서 유리의 오피스텔 보증금이 빠져나간 계좌 이체 기록만 확보하면 됩니다. 수진이 서류철에서 유리가 두고 간 카드 결제 내역서를 꺼내 도윤에게 건넵니다. 이거요. 유리가 직접 놓고 갔어요.
오피스텔 보증금 2천만 원 결제 내역이 찍혀 있어요. 도윤이 내역서를 받아들고 눈을 가늘게 뜨며 읽어내려갑니다. 도윤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갑니다. 본인이 증거를 들고 찾아와 준 셈이네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도윤이 내역서를 복사기에 올리며 말을 잇습니다. 유리 쪽 재산 동결 신청은 오늘 중으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수진 씨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어요. 수진이 도윤을 올려다봅니다. 뭔데요? 도윤이 복사된 종이를 서류철에 끼우며 돌아섭니다. 남편의 외도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유리가 찾아와서 한 말은 녹음이 안 됐잖아요. 둘이 함께 있는 사진이 있으면 이혼 소송에서도 완벽해집니다. 수진이 주먹을 쥐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도윤이 수진에게 메모지를 건넵니다. 유리가 다니는 산부인과 이름이 결제 내역에 나와 있어요. 진료 시간에 맞춰서 주차장에서 기다리면 됩니다. 둘이 같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틀 뒤 오후 산부인과 건물 맞은편 주차장에 수진이 선글라스를 쓰고 차 안에 앉아 있습니다. 수진의 손에 카메라가 들려 있습니다. 산부인과 정문이 열리고 민환이 먼저 나옵니다. 뒤이어 유리가 나오더니 민환의 팔짱을 낍니다. 민환이 유리의 어깨를 감싸며 주차장 쪽으로 걸어옵니다. 수진이 카메라 셔터를 누릅니다. 연속으로 5장, 6장. 민환이 유리의 이마에 입을 맞추는 순간까지 수진의 카메라가 담아냅니다. 수진이 카메라를 내려놓고 핸드폰을 꺼내 도윤에게 전화를 겁니다. 변호사님 찍었어요. 다 찍었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무실로 바로 오세요. 도윤의 사무실에서 수진이 카메라 속 사진들을 노트북 화면으로 옮깁니다. 도윤이 화면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완벽합니다. 이제 경찰청 본청에 고소장을 넣겠습니다. 수진이 의자에 등을 기대며 묻습니다. 관할 경찰서에서는 안 받아줬는데 본청은 다른가요? 도윤이 서류 뭉치를 가지런히 두드려 정리하며 대답합니다. 관할서에서는 가족 간 사기에만 초점을 맞췄으니까 그랬던 겁니다. 본청에는 신분증 위조와 그 위조 문서를 써먹은 혐의로 넣을 거예요. 이건 가족이든 남이든 상관없이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증거도 이만큼 쌓여 있으니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도윤이 고소장 봉투를 들고 사무실을 나서며 수진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수진 씨,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수진이 도윤을 따라 복도로 나오며 고개를 갸웃합니다. 제안이요? 도윤이 걸음을 멈추고 수진을 돌아봅니다. 소송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동안 생활비가 필요할 텐데 저희 사무실에서 보조 사무장으로 일해보시겠습니까? 소송 자료 정리하면서 월급도 받을 수 있으니까. 수진이 눈을 깜빡이다 입을 엽니다. 정말이에요? 폐가 되지 않을까요? 도윤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폐가 아니라 도움이 됩니다. 본인 사건 자료를 본인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경찰청 본청지능범죄수사대 사무실에서 담당 형사가 도윤이 제출한 서류 뭉치를 넘기고 있습니다. 형사가 위조 신분증을 봉투에서 꺼내 확대경으로 들여다보며 혀를 찹니다. 이건 확실하네요. 위조 상태가 꽤 정교한데 일반인이 혼자 한 수준은 아닌 것 같고. 도윤이 수첩 사본을 형사 앞에 펼치며 말합니다. 범인 본인이 직접 자금 내역을 수첩에 기록해뒀습니다. 필체 대조하면 바로 나올 겁니다. 형사가 수첩 사본을 읽어 내려가다 눈썹을 치켜 올립니다. 7천만 원 도박 자금, 3천만 원 유흥비. 이걸 본인이 적어놨다고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네. 도윤이 녹음 파일이 담긴 저장 장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기 시어머니가 며느리 돈은 내 돈이라고 자백하는 녹음도 있습니다. 형사가 저장 장치를 집어들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 정도면 바로 수사팀 꾸리겠습니다. 체포영장 청구 들어갈게요.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명함을 건넵니다. 진행 상황 알려주시면 피해자 쪽에서도 협조하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도윤이 수진에게 전화를 겁니다. 경찰이 움직입니다. 체포영장 청구에 들어갔어요. 수진이 사무실 책상 앞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며 숨을 들이쉽니다. 정말요? 도윤이 전화기 너머로 대답합니다. 그리고 유리 쪽 재산 동결도 법원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유리의 오피스텔 보증금하고 통장이 전부 묶였어요. 수진이 볼펜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눈을 감습니다. 수진의 입술이 가늘게 떨립니다. 며칠 뒤 저녁 도윤의 사무실에 수진이 앉아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민환의 카드 결제 알림이 사흘째 한 건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도윤이 커피를 2잔 들고 상담실로 들어오며 말합니다. 유리가 민환에게 전화해서 헤어지자고 통보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커피잔을 받아들며 묻습니다. 유리가 먼저 끊었어요? 도윤이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돈줄이 막히니까 바로 돌아서더군요. 그리고 민환이 유리를 붙잡으려고 펜션 밖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동선이 노출됐습니다. 수진이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눈을 가늘게 뜹니다. 어디 있는지 알아낸 거예요? 도윤이 핸드폰을 꺼내 지도 화면을 수진에게 보여줍니다. 속초 외곽의 펜션입니다. 경찰에 제보했고 위치 확인도 끝났어요. 도윤이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수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늘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나왔습니다. 신분증 위조와 그 위조 문서를 은행에 써먹은 혐의, 거기에 거액 사기까지. 박민환과 김순자 2사람 다요. 수진이 2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수진의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옷걸이에서 코트를 집어듭니다. 수진 씨, 체포 현장에 같이 가시겠습니까? 수진이 도윤을 올려다봅니다. 제가 가도 되는 거예요? 도윤이 코트를 걸치며 대답합니다. 피해자가 현장에 있으면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직접 보고 싶지 않습니까? 수진이 의자에서 일어서며 책상 위에 파란색 서류철을 가방에 넣습니다. 수진이 가방끈을 어깨에 매며 입을 엽니다. 가겠습니다. 사무실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도윤이 차 문을 열고 수진이 조수석에 탑니다. 주차장 출구에서 경찰 호송 차량 한 대가 먼저 빠져나갑니다. 도윤이 시동을 걸고 호송 차량 뒤를 따릅니다. 수진이 조수석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봅니다. 수진의 무릎 위에 놓인 2손이 꽉 쥐어져 있습니다. 속초 외곽 펜션 앞 비포장 도로에 경찰 호송 차량이 멈춰섭니다. 도윤의 차가 그 뒤에 바짝 붙어 정차합니다. 차 문이 열리고 형사 4명이 내려 방탄조끼 위에 달린 무전기를 확인합니다. 펜션 창문 사이로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안쪽에서 웃음소리와 화투짝 부딪히는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담당 형사가 도윤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강 변호사님, 피해자분은 차에서 대기해 주시고 저희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이고 조수석의 수진을 돌아봅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방 끝납니다. 수진이 안전벨트를 풀며 대답합니다. 여기서 보고 있을게요. 형사들이 펜션 현관 앞에 도열합니다. 담당 형사가 문을 3번 두드리며 소리칩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안쪽에서 대답이 없습니다. 담당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다른 형사가 잠금장치 해제 도구를 문틈에 밀어넣습니다. 잠금장치가 풀리며 문이 벌컥 열립니다. 방 안에서 순자가 바닥에 깔린 담요 위에 앉아 화투짝을 쥐고 있고 민환이 맞은편에서 소주잔을 들고 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민환의 손에서 소주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깨집니다. 순자가 화투짝을 움켜쥔 채 뒤로 물러서며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담당 형사가 체포영장을 펼쳐 보이며 말합니다. 박민환, 김순자. 문서 위조 및 위조 문서 사용, 거액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함께 가셔야 합니다. 민환이 벌떡 일어서며 두 손을 내저읍니다. 잠깐만. 이게 무슨 소리야? 영장이라니. 형사 두 명이 민환의 양팔을 잡습니다. 민환이 팔을 뿌리치며 고함을 지릅니다. 손 놔. 내가 뭘 했다고. 이건 가족 간의 일이야. 가족 간의 일이라고. 담당 형사가 수갑을 꺼내 들며 차분하게 말합니다. 남의 신분증을 위조하고 그걸로 은행에서 돈을 빼낸 건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조용히 협조해 주십시오. 수갑이 민환의 손목에 채워지며 딸깍 소리가 납니다. 순자가 바닥에서 기어가며 방 구석으로 몸을 웅크립니다. 나는 몰라. 다 민환이가 한 거야.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민환이 순자를 돌아보며 이를 드러냅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도박할 돈 만들어 달라고 했잖아. 지금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형사 한 명이 순자의 팔을 잡아 일으킵니다. 순자가 바닥을 발로 구르며 악을 씁니다. 이 손 나. 내가 누군 줄 알아. 형사가 순자의 양손에 수갑을 채우며 대답합니다. 현재로서는 피의자이십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에 수진이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옵니다. 수진이 펜션 현관 앞에 섭니다. 형사들에게 양팔이 잡힌 채 끌려 나오던 민환이 수진을 발견하고 멈칫합니다. 수진아. 수진이 민환을 올려다봅니다. 수진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습니다. 민환이 수진에게 몸을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춥니다. 수진아, 이거 취소해. 응? 내가 잘못했어. 다 갚을게. 수진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 2개를 꺼냅니다. 수진이 첫 번째 봉투를 민환의 가슴팍에 밀어넣으며 말합니다. 이혼 소장이야. 법원에 접수 끝났어. 민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뭐? 수진이 두 번째 봉투를 민환의 수갑 찬 손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건 내 여자친구한테 보내는 소송장이야. 같이 읽어봐. 민환이 봉투를 떨어뜨리며 소리를 지릅니다. 야, 이수진, 네가 나한테 이래. 수진이 한 발짝 물러서며 민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나한테 이런 건 당신이잖아. 형사가 민환의 팔을 잡아 끌며 순찰차 쪽으로 데려갑니다. 뒤이어 끌려 나오는 순자가 수진을 발견하고 발버둥을 칩니다. 이년아, 시어머니를 경찰에 넘겨. 천벌 받을련. 순자가 침을 뱉으려 하지만 형사가 순자의 어깨를 잡아 방향을 돌립니다. 순자가 순찰차 뒷문에 밀려 들어가며 끝까지 고함을 지릅니다. 내가 나가면 가만 안 둬. 두고 봐, 이수진. 순찰차 문이 닫힙니다. 민환이 탄 순찰차의 문도 닫힙니다. 2대의 순찰차가 비포장 도로를 빠져나가며 빨간 후미등이 점점 작아집니다. 수진이 펜션 앞에 서서 멀어지는 후미등을 바라봅니다. 도윤이 수진 옆으로 다가와 나란히 섭니다. 괜찮습니까?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직이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수진이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수진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지만 눈은 마른 채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며칠 뒤 법원 영장실질 심사실 앞 복도에 수진이 도윤과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심사실 문이 열리고 담당 형사가 나오며 도윤에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 다 구속영장 발부됐습니다. 증거 없앨 우려하고 도망칠 우려, 둘 다 인정됐어요. 수진이 복도 의자 팔걸이를 쥐며 묻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 다 감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오늘 중으로 구치소에 들어갑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깍지 낍니다. 수진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윤이 수진의 옆에서 조용히 말합니다. 다음은 대출건입니다. 이수진 씨 명의로 된 1억 원 빚, 이번 주 안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법원 정문을 나서는 수진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은행 담당자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수진 고객님, 법원 판결에 따라 명예도용으로 확인된 대출건은 전액 무효 처리됩니다. 채무가 소멸되셨습니다. 수진이 걸음을 멈춥니다. 수진이 핸드폰을 귀에 댄 채 입술을 꾹 깨뭅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끄는 수진이 법원 계단 위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수진의 눈가에 물기가 번집니다. 수진이 소매로 눈가를 훔치며 도윤을 돌아봅니다. 변호사님, 1억 원 없어졌대요. 도윤이 미소를 짓지 않고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수진이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가방 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냅니다. 수진이 수첩을 펼치고 볼펜으로 무언가를 적습니다. 디저트 카페, 작은 가게, 내 이름으로. 수진이 수첩을 가방에 넣으며 걸음을 옮깁니다. 도윤의 사무실 보조 사무장 자리에 앉은 수진이 컴퓨터 화면 앞에서 부동산 임대 목록을 살피고 있습니다. 퇴직금에서 수입료를 빼고 남은 돈과 사무실에서 2달간 받은 월급을 합친 금액이 적힌 메모지가 모니터 옆에 붙어 있습니다. 수진이 화면 속 작은 상가 사진을 클릭하며 입꼬리를 올립니다. 주말 오후 텅 빈 상가 안에서 수진이 페인트통을 열고 있습니다. 벽 한쪽에는 연한 크림색 페인트가 반쯤 칠해져 있습니다. 상가 문이 열리고 도윤이 작업복 차림으로 들어서며 페인트 붓을 들어 올립니다. 윗부분은 제가 하겠습니다. 키가 더 크니까. 수진이 도윤을 올려다보며 웃습니다. 변호사님이 페인트 칠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도윤이 붓에 페인트를 묻히며 벽을 향해 팔을 뻗습니다. 의뢰인 사후 관리입니다. 수진이 피식 웃으며 자기 앞에 벽을 칠하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깐 침묵이 흐릅니다. 도윤이 벽을 칠하다 말고 수진을 슬쩍 돌아봅니다. 수진의 볼에 크림색 페인트가 한 방울 묻어 있습니다. 도윤이 시선을 벽으로 돌리며 붓질을 이어갑니다. 카페 가오픈 날 작은 유리문에 디저트 카페 수진이라고 적힌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수진이 카운터 뒤에서 직접 구운 케이크를 접시에 올립니다. 도윤이 카운터 앞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수진이 케이크 접시를 도윤 앞에 밀며 말합니다. 첫 번째 손님한테는 서비스예요. 도윤이 포크를 집어들며 대답합니다. 그러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수진이 카운터에 팔꿈치를 기대고 도윤이 케이크를 먹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카페 바닥에 긴 빗줄기를 만듭니다. 수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합니다. 여기가 내 가게라는 게 아직도 안 믿겨요. 도윤이 포크를 내려놓으며 수진을 바라봅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수진 씨가 만든 겁니다. 수진이 앞치마 끈을 고쳐 매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카운터 위에 놓인 수진의 핸드폰 화면에 은행 앱 잔고가 보입니다. 대출 잔액 0원. 수진이 핸드폰을 뒤집어 엎고 카운터를 행주로 닦습니다. 카페 오픈 석 달 뒤 오전 11시. 수진이 카운터 안에서 생크림을 짜며 케이크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카페 안쪽 테이블마다 손님들이 앉아 디저트를 먹고 있고 입구 앞에는 두 팀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2명이 쟁반을 들고 테이블 사이를 바쁘게 오갑니다. 수진이 케이크 위에 딸기를 올리며 아르바이트생에게 말합니다. 지은아, 3번 테이블 주문 나갔지? 지은이 쟁반을 들고 돌아오며 대답합니다. 네, 언니. 방금 나갔어요. 밖에 대기 2팀 더 있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짓습니다. 오늘도 바쁘네. 진열장 안에 가지런히 놓인 케이크와 마카롱 위로 카페 유리창을 통해 햇살이 쏟아집니다. 수진이 진열장 유리를 행주로 닦다가 핸드폰을 꺼내봅니다. 도윤이 올려준 카페 홍보 게시물에 좋아요가 3,000개를 넘기고 있습니다. 수진이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입꼬리를 올립니다. 그때 카페 앞 도로에 은색 승합차 한 대가 급정거합니다. 승합차 옆문이 벌컥 열리고 중년 남자 둘과 중년 여자 하나가 내립니다. 세 사람이 카페 유리문을 거칠게 잡아당기며 안으로 들어섭니다. 맨 앞에 선 남자가 배가 불룩 나온 몸을 카운터 쪽으로 밀고 오며 고함을 지릅니다. 이수진이 어디 있어? 카페 안의 손님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립니다. 수진이 카운터 안에서 고개를 들며 세 사람을 바라봅니다. 배 나온 남자가 수진을 발견하고 카운터 앞까지 성큼 다가옵니다. 수진이 그 얼굴을 알아봅니다. 민환의 큰아버지 시숙 박만호입니다. 그 뒤에 선 여자는 시고모 박영순, 나머지 남자는 시고모의 남편입니다. 만호가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소리를 지릅니다. 야, 이수진, 네가 사람이야. 시어머니하고 남편을 경찰에 넘겨. 그게 며느리가 할 짓이야. 수진이 행주를 내려놓고 만호를 올려다봅니다. 아버님, 형님, 무슨 일로 오신 건지 밖에서 말씀하시죠. 여기 손님들이 계세요. 만호가 뒤를 돌아보며 손님들을 향해 손을 휘저읍니다. 다 나가. 여기 장사고 뭐고 할 상황이 아니야. 다 나가라고. 손님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출구 쪽으로 몰립니다. 아기를 안은 여자 손님이 허둥지둥 유모차를 끌고 나가고 노부부가 겁먹은 표정으로 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영순이 진열장 앞으로 다가가며 이를 드러냅니다. 이게 다 우리 순자 피로 만든 거잖아. 시어머니 돈으로 차린 가게에서 잘 먹고 잘 살아? 수진이 카운터를 돌아 나오며 말합니다. 고모님, 여기는 제가 제 돈으로 차린 가게예요. 시어머님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갔어요. 영순이 수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진열장 위에 케이크를 두 손으로 쓸어버립니다. 케이크와 마카롱이 바닥에 쏟아지며 생크림이 타일 위에 번집니다. 영순이 구두굽으로 바닥에 케이크를 짓밟으며 외칩니다. 내 돈이 어딨어. 시집와서 번 돈은 다 박씨 집안 돈이야. 수진이 바닥에 뒹구는 케이크 조각들을 내려다보며 주먹을 쥡니다. 고모님, 그만하세요. 제발. 만호가 카운터 안으로 난입하며 수진의 멱살을 움켜쥡니다. 수진의 앞치마 끈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목이 졸립니다. 만호가 수진의 얼굴 앞에 대고 침을 튀기며 으르렁거립니다. 당장 탄원서 써. 민환이하고 순자 석방시켜. 그리고 합의금 내놔. 수진이 만호의 손목을 잡고 밀어내며 소리칩니다. 놓으세요. 만호가 수진의 멱살을 더 세게 잡아 흔듭니다. 수진의 머리가 앞뒤로 흔들리며 머리핀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합의금 얼마야? 숫자를 불러. 안 그러면 이 가게 문 못 열게 해줄 테니까. 영순이 카운터 위에 커피 머신을 밀어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쩌렁하는 소리와 함께 커피 가루가 사방으로 튀어오릅니다. 시고모 남편이 벽에 걸린 액자를 뜯어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유리 액자가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수진의 발치까지 튀어옵니다. 아르바이트생 지은이 창고 문 뒤에 숨어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지은 옆에 쪼그려 앉아 온몸을 떨고 있습니다. 지은이 핸드폰을 꺼내려 하지만 손이 떨려 화면 잠금을 풀지 못합니다. 만호가 수진의 멱살을 놓고 이번에는 수진의 어깨를 양손으로 눌러 바닥에 주저앉힙니다. 무릎 꿇어. 탄원서 쓸 때까지 일어나지 마. 수진이 바닥에 주저앉은 채 가슴을 움켜쥡니다. 숨이 가빠지기 시작합니다. 들이쉬어도 공기가 폐까지 닿지 않는 것처럼 가슴이 조여옵니다. 수진의 입술이 파랗게 변합니다. 수진이 카운터 모서리를 잡으려 손을 뻗지만 손가락에 힘이 풀리며 옆으로 쓰러집니다. 깨진 유리 파편과 으깨진 케이크 사이에 수진이 눈을 감고 쓰러져 있습니다. 영순이 쓰러진 수진을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칩니다. 저것 봐. 연기를 하네, 연기를. 카페 앞을 지나던 행인이 유리창 너머로 난동을 목격하고 핸드폰을 꺼내 신고합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만호가 뒤로 물러섭니다. 경찰이 만호의 팔을 잡고 밖으로 밀어내며 말합니다. 밖으로 나가세요. 지금 당장. 영순이 경찰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카페 안쪽을 향해 소리칩니다. 전현이 쇼하는 거야. 저거 다 거짓말이라고. 시고모 남편이 경찰의 팔을 뿌리치며 카페 앞에서 버팁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가족 일에 왜 끼어들어. 경찰 2명이 3사람을 카페 밖으로 완전히 밀어냅니다. 구급차가 카페 앞에 멈추고 구급대원이 들것을 끌고 안으로 들어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수진의 코에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들것에 올립니다. 카페 밖에서 영순이 구급차를 가리키며 조롱합니다. 꼭 영화 찍는 것 같네. 저게 아파서 쓰러진 거면 내 손에 장을 지지지. 구급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을 울리며 출발합니다. 응급실 흰 커튼 안쪽에서 수진이 눈을 뜹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흐릿한 천장이 보입니다. 수진이 고개를 돌리자 침대 옆 의자에 도윤이 코트를 무릎에 올려놓은 채 앉아 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수진이 산소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리며 목소리를 냅니다. 변호사님, 가게가. 도윤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수진에게 보여줍니다. 화면 속에는 엉망이 된 카페 내부 사진이 떠 있습니다. 뒤집힌 테이블, 바닥에 널브러진 케이크 잔에 깨진 액자와 커피 가루로 뒤덮인 카운터. 수진이 화면을 들여다보며 산소 마스크를 쥔 손에 힘이 빠집니다. 수진이 핸드폰을 이불 위에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봅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 베개를 적십니다. 수진이 이를 악물지만 턱이 덜덜 떨립니다.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커튼을 여닫는 고리를 만지작거리다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수진 씨, 이번에는 제가 나서겠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음 날 아침 8시 도윤이 카페 앞에 서 있습니다. 카페 외벽에 붙은 영업시간 안내판이 비뚤어져 한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도윤이 카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며 핸드폰 카메라를 켭니다. 뒤집힌 의자와 테이블 사이를 지나며 바닥에 널브러진 케이크 잔에 깨진 액자 파편, 커피 가루가 묻은 카운터를 한 장씩 촬영합니다. 도윤이 카운터 아래에 설치된 소형 카메라의 빨간 불빛을 확인하고 무릎을 꿇어 메모리 카드를 빼냅니다. 도윤의 사무실 노트북 화면에 카페 내부 영상이 재생되고 있습니다. 만호가 수진의 멱살을 잡는 장면, 영순이 진열장의 케이크를 쓸어버리는 장면, 수진이 바닥에 쓰러지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도윤이 영상을 일시 정지하고 화면을 캡처합니다. 도윤이 의자에 등을 기대며 핸드폰을 들어 올립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도윤이 입을 엽니다. 강도윤 변호사입니다. 카페 주변 주차된 차량 중에 블랙박스 영상 확보 가능한 게 있는지 확인 부탁합니다. 네, 어제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요. 전화를 끊은 도윤이 노트북 앞에 앉아 고소장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도윤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전 10시 병원 응급실 침대에서 수진이 링거줄을 단 채 일어나 앉습니다. 도윤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서류 봉투를 침대 옆 테이블에 올려놓습니다. 수진 씨, 카페 내부 영상 전부 확보했습니다. 주차장 블랙박스 영상도 2건 받았어요. 승합차 번호판까지 찍혀 있습니다. 수진이 링거줄을 만지며 도윤을 올려다봅니다. 변호사님, 저 오늘 퇴원할게요. 경찰서 가야죠. 도윤이 고개를 젓습니다. 몸부터 추스르시는 게 먼저입니다. 수진이 이불을 걷어내며 침대에서 다리를 내립니다. 3달 걸려서 만든 가게예요.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도윤이 수진의 눈을 잠시 들여다보다 서류 봉투를 집어듭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경찰서 민원실 창구 앞에 수진이 섭니다. 수진의 왼팔에는 링거 자국 위에 반창고가 붙어 있습니다. 도윤이 수진 옆에 서서 준비해온 고소장과 증거 영상이 담긴 저장 장치를 창구 위에 올려놓습니다. 수진이 창구 너머 경찰관을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합니다. 어제 제 가게에서 난동을 부리고 저를 폭행한 사람들 전원 고소합니다. 선처도 합의도 없습니다. 경찰관이 고소장을 받아들며 확인합니다. 피고소인이 3명이요? 도윤이 고소장 위에 추가 서류를 올리며 대답합니다. 박만호, 박영순, 그리고 박영순의 남편 오정태. 3명 전원입니다. 가게 집기 파손, 영업방해, 폭행 혐의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접수 도장을 찍습니다. 경찰서를 나선 도윤이 주차장으로 향하며 핸드폰을 꺼냅니다. 수진이 도윤의 옆에서 걸으며 묻습니다. 변호사님, 어디 전화하세요? 도윤이 화면을 누르며 대답합니다. 아는 기자한테 연락하려고요. 어제 영상, 사람들이 봐야 합니다. 수진이 걸음을 멈추며 도윤을 바라봅니다. 뉴스에 나가는 거예요? 도윤이 수진을 돌아보며 말합니다. 수진 씨 이름은 안 나갑니다. 하지만 저 사람들이 가게에서 뭘 했는지는 세상이 알아야 해요. 그래야 경찰도 법원도 빠르게 움직입니다. 수진이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세요. 도윤이 전화를 걸며 차 쪽으로 걸어갑니다. 나야. 보낼 영상 하나 있어. 카페에서 시댁 친척들이 집단으로 난동 부리고 며느리를 폭행한 거냐. 피해자 인적사항은 전부 가리고 네, 그렇게 해줘. 이틀 뒤 저녁 수진의 병실 텔레비전 화면에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시댁 친척들이 며느리가 운영하는 카페에 단체로 찾아가 집기를 부수고 폭행한 영상이 공개되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화면 속에 카페 내부 영상이 재생됩니다. 만호가 수진의 멱살을 잡는 장면에서 수진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지만 만호의 얼굴은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영순이 케이크를 바닥에 쓸어버리고 구둣발로 짓밟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뉴스 앵커가 화면을 전환하며 말합니다. 해당 영상은 공개 12시간 만에 조회수 800만을 돌파했으며 누리꾼들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진이 침대에 앉아 텔레비전을 바라보다 리모컨으로 화면을 끕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이고 이불 위에 놓인 두 손을 내려다봅니다. 3일 뒤 경찰서 조사실에서 만호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담당 형사가 만호 앞에 노트북을 펼쳐 영상을 재생하며 말합니다. 본인 맞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사람.
만호가 고개를 돌리며 손사래를 칩니다. 그건 잠깐 흥분해서 그런 거야. 가족끼리 있을 수 있는 일 아니야. 형사가 영상을 일시 정지하며 만호를 바라봅니다. 가족끼리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피해자는 이 직후에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옆 조사실에서는 영순이 책상을 손바닥으로 치며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케이크 좀 떨어뜨린 게 죄야. 형사가 영순 앞에 피해 금액 산정서를 내밀며 말합니다. 진열장 케이크, 커피 머신, 액자, 의자 4개, 테이블 2개. 다 합치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며칠 뒤 도윤이 병실로 찾아와 수진 앞에 앉으며 서류를 펼칩니다. 세 사람 전원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세 사람이 면회 신청을 넣었어요. 수진이 링거줄을 만지며 묻습니다. 여기로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소 취하해달라고 빌러오는 겁니다. 만나시겠습니까? 수진이 창밖을 바라보다 고개를 돌립니다. 들여보내주세요. 병실 문이 열리고 만호가 먼저 들어섭니다. 어제까지 고함을 지르던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어깨가 축 처져 있습니다. 영순과 정태가 만호 뒤를 따라 들어옵니다. 세 사람이 수진의 침대 앞에 나란히 서더니 무릎을 꿇습니다. 만호가 바닥에 이마를 대며 말합니다. 수진아, 큰아버지가 잘못했다. 제발 고소 좀 취하해다오. 영순이 코를 훌쩍이며 손등으로 눈물을 닦습니다. 고모가 미쳤었어. 그때. 케이크 변상할게. 다 물어줄게. 응? 정태가 고개를 조아리며 더듬거립니다. 제가 액자를 던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수진이 침대 위에서 세 사람을 내려다봅니다. 수진이 이불 위에 놓인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다 입을 엽니다. 큰아버지, 그날 제 멱살을 잡으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만호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합의금 내놓으라고 하셨잖아요. 무릎 꿇으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숨을 못 쉬고 쓰러졌는데 고모님은 연기한다고 하셨고요. 영순이 바닥에서 고개를 듭니다. 그건 내가 정말. 수진이 영순의 말을 끊으며 이어갑니다. 석 달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반죽하고 밤열 2시에 가게 닫고 그렇게 만든 곳이에요. 그걸 구둣발로 밟으면서 웃으셨잖아요. 수진이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리모컨을 집어들어 텔레비전을 켭니다. 화면에 뉴스 영상 속 만호의 얼굴이 다시 나타납니다. 만호가 텔레비전을 보며 얼굴이 새하얘집니다. 수진이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선처 없습니다. 법이 정한 만큼 끝까지 받겠습니다. 손해배상도 한 푼까지 받아내겠습니다. 돌아가세요. 만호가 무릎걸음으로 다가오며 수진의 이불자락을 잡으려 합니다. 수진아, 제발. 도윤이 병실 문 앞에서 한 발짝 들어서며 입을 엽니다.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나가주십시오. 세 사람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병실 문을 나갑니다. 영순이 복도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고 만호가 벽에 이마를 기대며 눈을 감습니다. 보름 뒤 법원 앞에 도윤과 수진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도윤이 핸드폰으로 통화를 마치고 수진을 돌아봅니다. 만호와 영수는 실형 선고받았습니다. 정태는 벌금형이 나왔고요. 손해배상 판결도 전부 피해자 측 승소입니다. 수진이 법원 건물을 올려다보며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배상금이 얼마나 나왔어요? 도윤이 서류를 펼쳐 수진에게 보여줍니다. 가계 피해 복구비, 영업 손실, 치료비, 정신적 피해까지 합쳐서 상당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혼 소송 승소로 확정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금까지 더하면 도윤이 볼펜으로 숫자 아래에 밑줄을 긋습니다.
카페 확장하실 수 있습니다. 수진이 서류 위에 숫자를 내려다보다 고개를 듭니다. 변호사님, 저 2층짜리로 만들고 싶어요. 도윤이 서류를 접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시죠? 한 달 뒤 수진의 카페 앞에 공사용 가림막이 걷히고 새 간판이 올라갑니다. 1층 카페 위에 2층이 얹어져 있고 2층 창문으로 따뜻한 조명이 새어 나옵니다. 카페 재개장 날 문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뉴스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이 수진에게 꽃다발을 건네고 응원의 쪽지를 카운터 위에 올려놓습니다. 수진이 카운터 안에서 주문을 받으며 손님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2층 창가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던 손님이 아래를 내려다보며 옆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기가 뉴스에 나온 그 카페래요. 줄이 카페 밖 인도까지 이어지고 지은이 쟁반 2개를 양손에 들고 테이블 사이를 누빕니다. 수진이 계산대 앞에 서서 밀려드는 주문을 처리하며 고개를 듭니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쏟아지고 수진의 앞치마에 밀가루가 묻어 있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1년이 지난 어느 가을 아침 수진이 카페 2층 사무실에서 서랍을 열고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봉투 안에는 법원 직인이 찍힌 이혼 판결문 사본이 들어 있습니다. 수진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다 마지막 줄에서 시선을 멈춥니다. 원고 이수진과 피고 박민환의 혼인관계를 해소한다. 수진이 판결문을 봉투에 다시 넣고 가방에 집어넣습니다. 수진이 카운터로 내려와 지은에게 말합니다. 지은아, 오늘 오후에 잠깐 자리 비울게. 3시쯤 돌아올 거야. 지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네, 언니. 걱정 마세요. 수진이 앞치마를 벗어 카운터 고리에 걸고 가방을 어깨에 맵니다. 카페 문을 나선 수진이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올라타며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합니다. 화면에 지방교도소 주소가 뜹니다. 교도소 정문 앞에 수진이 차에서 내립니다. 회색 콘크리트 담장 위로 철조망이 감겨 있고 바람에 깃발이 펄럭입니다. 수진이 면회 접수대 앞에 서서 신분증을 내밉니다. 박민환, 김순자. 2사람 면회 왔습니다. 접수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묻습니다.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수진이 잠시 멈칫하다 입을 엽니다. 전 남편하고 전 시어머니요. 접수 직원이 면회증을 건넵니다. 수진이 면회증을 받아들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합니다. 면회실 안 유리 칸막이 앞 플라스틱 의자에 수진이 앉습니다. 수진이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유리 너머를 바라봅니다.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고 민환이 먼저 나타납니다. 회색 수의를 입은 민환의 볼이 푹 꺼져 있고 눈 밑에 검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민환 뒤로 순자가 교도관의 팔에 이끌려 나옵니다. 순자의 머리카락이 반백으로 변해 있고 등이 굽어 있습니다. 2사람이 유리 칸막이 앞에 나란히 앉습니다. 민환이 유리 너머에 수진을 올려다보다 고개를 떨굽니다. 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유리를 만지며 입을 엽니다. 수진아, 왔구나. 수진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수진이 봉투에서 이혼 판결문을 빼내어 유리 칸막이에 바짝 붙입니다. 법원 직인과 판결 내용이 유리 너머 2사람의 눈앞에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혼 확정됐어요. 최종 판결문이에요. 민환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다 유리창에 이마를 기댑니다. 수진아. 수진이 판결문을 무릎 위에 내려놓으며 민환을 바라봅니다. 수진아 말고 이수진 씨. 이제 남이에요. 민환이 유리를 손바닥으로 두드리며 목소리를 떨어뜨립니다. 한 번만 봐줘. 내가 나가면 다 갚을게. 다시 시작하자, 응? 수진이 고개를 천천히 젓습니다. 다시 시작할 건 나 혼자 해요.
당신은 빠져 있어. 순자가 유리를 두 손으로 짚으며 코를 훌쩍입니다. 수진아, 시어머니가 잘못했어. 내가 그때 정신이 나갔었어. 제발 용서해다오. 수진이 순자를 바라봅니다. 수진의 눈에 한순간 물기가 비치지만 수진이 눈을 한번 감았다 뜨며 입을 엽니다. 어머님, 제가 7년 모은 5천만 원 갚아드린 날 기억하세요? 그날 집에 돌아왔더니 우편함에 1억짜리 독촉장이 꽂혀 있었어요. 순자가 고개를 숙입니다. 제가 증거 들이밀었을 때 뭐라고 하셨죠? 며느리 돈은 시어머니 돈이라고, 뭐 어쩔 거냐고. 순자의 어깨가 떨립니다. 제가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채업자한테 무릎 꿇리고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어머님은 펜션에서 화투 치고 계셨잖아요. 수진이 판결문을 봉투에 다시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민환이 유리를 주먹으로 탕탕 치며 외칩니다. 수진아, 가지마. 수진아. 순자가 유리에 얼굴을 대고 울음을 토합니다. 수진이 가방끈을 어깨에 메고 유리 칸막이 앞에서 반 발짝 물러섭니다. 수진이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가볍게 올립니다. 콩밥은 공짜니까 맘껏 드세요. 수진이 몸을 돌립니다. 면회실 문을 향해 걸어가는 수진의 등 뒤로 민환의 외침이 울려 퍼지지만 수진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면회실 문이 닫힙니다. 유리 칸막이 앞에 남겨진 민환이 고개를 떨구고 주먹을 무릎에 내리찍습니다. 순자가 옆에서 콧물을 훔치며 민환의 팔을 잡습니다. 민환아, 영치금 좀 넣어달라고 하지 그랬어. 라면이라도 하나 사 먹게. 민환이 순자의 손을 뿌리치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영치금이 어디 있어? 어머니 도박 판돈 되느라 이 꼴이 난 거잖아. 순자가 의자에서 일어서며 민환의 가슴팍을 손바닥으로 밀칩니다. 뭐라고? 네가 유흥비로 3천만 원 날린 건 그건 안 따지고. 민환이 순자의 손을 잡아 비틀며 이를 드러냅니다. 내가 언제 어머니가 돈 만들어 오라고 했잖아. 다 어머니 때문이야. 순자가 민환의 수의깃을 움켜쥐며 악을 씁니다. 내 때문. 어미한테 그게 할 소리야. 이 못난 놈아. 두 사람이 유리 칸막이 앞에서 서로의 옷을 잡아당기며 뒹굽니다. 의자가 넘어지고 면회실 바닥에 신발이 벗겨져 나뒹굴고 두 사람의 고함이 면회실 벽에 부딪혀 울려 퍼집니다. 교도관 2명이 면회실 문을 열고 뛰어들어와 민환과 순자를 양쪽에서 떼어놓습니다. 교도관이 민환의 팔을 등 뒤로 꺾으며 말합니다. 면회 종료입니다. 독방 징벌 들어갑니다. 민환과 순자가 교도관에게 끌려 면회실 밖으로 나갑니다. 텅 빈 면회실에 넘어진 의자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교도소 주차장에서 수진이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습니다. 수진이 핸드폰을 꺼내보니 도윤에게서 문자가 와 있습니다. 수진 씨, 오늘 저녁에 카페에서 봅시다. 할 얘기가 있습니다. 수진이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조수석에 내려놓으며 시동을 겁니다. 사흘 뒤 오후 수진이 서초동의 고층 빌딩 회의실에 앉아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프랜차이즈 기업 대표와 임원 3명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계약서가 놓여 있고 수진의 카페 로고와 프랜차이즈 기업 로고가 나란히 인쇄되어 있습니다. 기업 대표가 수진에게 손을 내밀며 말합니다. 이수진 대표님, 저희 브랜드의 수석 파티시에 겸 공동 개발자로 함께 해주신다니 영광입니다.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대표의 손을 잡습니다. 1년 전 찜질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손이 오늘은 세련된 정장 소매 아래에서 단단하게 악수를 합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수진이 계약서 위에 볼펜을 올려놓고 서명란에 또박또박 이름을 적습니다.
이수진. 볼펜을 내려놓는 수진의 눈이 반짝입니다. 회의실 문 밖에서 도윤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습니다. 수진이 회의실을 나서자 도윤이 꽃다발을 수진 앞에 내밉니다. 축하합니다. 수진 씨. 수진이 꽃다발을 받아들며 도윤을 올려다봅니다. 변호사님이 아니었으면 여기 못 썼어요. 도윤이 고개를 젓습니다. 전부 수진 씨가 한 겁니다. 저는 옆에 서 있었을 뿐이에요. 두 사람이 나란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빌딩을 나섭니다. 그날 저녁 카페에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지은이 퇴근 인사를 하며 문을 닫습니다. 텅 빈 카페 안에 수진과 도윤 두 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수진이 카운터 안에서 커피 두 잔을 내려 하나를 도윤 앞에 놓습니다. 도윤이 커피잔을 받아들지 않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냅니다. 도윤이 상자를 열자 안에 반지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카페 조명 아래에서 반지가 빛을 받아 반짝입니다. 수진이 상자를 내려다보다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봅니다. 수진의 입이 벌어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도윤이 상자를 수진 쪽으로 밀며 입을 엽니다. 수진 씨, 나는 수임료 받고 일을 시작한 변호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수임료 같은 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수진이 카운터 위에 놓인 두 손을 내려다봅니다. 수진의 손끝이 떨리고 있습니다. 저도요. 변호사님이 주말마다 페인트 칠하러 올 때 의뢰인한테 저기까지 해주나 싶으면서도 기다려졌어요. 도윤이 반지를 상자에서 꺼내 수진의 손등 앞에 가만히 들어 올립니다. 나랑 새로 시작해 줄 수 있겠습니까? 수진이 도윤의 눈을 바라보다 왼손을 내밉니다. 도윤이 수진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웁니다. 수진이 반지를 낀 손을 들어 카페 조명 아래에서 바라봅니다. 수진의 눈가에 물기가 맺히지만 입꼬리가 활짝 올라가 있습니다. 네. 주말 오후 카페 앞 인도에 손님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2층 창가에는 어린아이를 안은 엄마가 케이크를 먹이고 있고 1층 카운터 앞에서는 노부부가 커피를 받아들며 미소를 짓습니다. 카운터 안에서 수진이 앞치마를 두르고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수진의 왼손 약지에 반지가 끼워져 있고 카운터 옆에는 도윤이 서서 종이컵에 커피를 따르고 있습니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가을 햇살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수진이 다음 손님에게 고개를 숙이며 입을 엽니다. 어서 오세요. 수진은 7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을 털어 시어머니의 도박빚을 갚아줬습니다. 돌아온 건 감사 인사가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몰래 받아낸 1억짜리 대출 독촉장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돈으로 내연녀에게 오피스텔을 사줬고 시어머니는 도박판에 다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증거를 들이밀었을 때 돌아온 건 며느리 돈은 시어머니 돈이라는 뻔뻔한 고함이었고 남편은 아내의 어깨를 밀치며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경찰도 법도 회사도 수진의 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사채업자에게 무릎 꿇리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응급실 천장을 바라보며 혼자 링거를 맞던 날들. 그 끝에서도 수진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을 끌어모아 변호사를 찾아갔고 증거를 한 장 한 장 모아 서류철을 채웠고 결국 두 사람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빚에서 벗어나 작은 카페를 열었고 시댁 친척들이 그 카페마저 부숴버렸을 때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는 일은 사랑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참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부당한 일 앞에서 이를 악물고 일어선 수진처럼 누구도 자신의 삶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서 혼자 버티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도움의 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참는 것보다 한 발짝 내딛는 용기가 인생을 바꿉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